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해군사관학교의 민정원 해군소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미나 한다고 이순신 장군께서 하늘에서 이제 감복하셔가지고 눈물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산을 쓰지 않고 왔습니다. 예, 이제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제목은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전승과 재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받은 시기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라서 그래서 이순신 현창 사업의 추이하고 그다음에 특징을 조금 시대적 맥락 속에서 짚어보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목차는 들어가며부터 조선 후기의 이순신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이순신 나가며 순입니다. 들어가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사실 제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제 전사한 이후에 약 한 420에서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기억이 전승되고 그다음에 재구성되면서 끊임없이 이제 변주를 계속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변주가 일어난 시점에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순신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재구성될 때 그러한 맥락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이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장입니다. 조선 후기의 이순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에 전 발표에서 임원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선 후기의 이순신은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임진왜란의 공신에서 왕조 정부의 충신 혹은 충신의 표상 전형으로 이제 한 차례 이제 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현창 사업의 추이를 조금 개괄해 보자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일단 기념비 및 사후 사당 건립 그리고 편액을 하사하는 사액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주는 치제 후손 등용 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순신 개인의 한정에서 조금 살펴보자면 1598년에 전사한 뒤에 우의정으로 바로 이제 증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년 뒤인 1604년에 선무공신 1등으로 체훈이 되면서 좌의정으로 이제 증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0년 정도 이후인 1643년에 인조가 충무라는 시호를 이순신에게 내리게 되고 그로부터 150년 뒤인 1793년경에 영의정 증직과 이충무전서 편찬이라는 정조의 주도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현창 사업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 사이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 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텀 사이에 충분히 이순신에 대한 기억이 변용되고 변주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엄청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모든 기록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왕대별 대표 기록이 되는 것을 이제 추출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조대인데요. 선조대에 보시면 선무공신 교서를 이제 방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로서 귀중한 것은 국가가 위급할 때 마땅히 어려움을 막아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순신 이제 해전을 통해서 얻은 전공을 현창하면서 지금 이제 글자가 많이 깨져 있는데 조금 깨져 있는 부분 제가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채권하면서 이제 1등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서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풍계를 새 자급 초천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광해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임진년과 정유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기이한 꾀를 내서 외적을 막으면서 바다를 방위하는 온갖 일을 이제 빈틈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거북선 관련 이제 정비를 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여기서 특징이 선조하고 광해군 때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세운 전공의 토대로 현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조와 광해군 모두 다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국왕들이었고 그 시대적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임진왜란 당시 세운 전공의 토대를 두고 하고 있다. 아까 이제 충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선조 때에는 이순신이 이제 불충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광해군 일기에 김천이라는 자를 충신의 대열에 넣냐 마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순신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목에서 아직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순신이 이 충절을 대표하는 이미지까지 이렇게 포섭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대에 가면은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뤘던 전공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그 알파가 바로 병란에 혹은 전란에 목숨 바친 충절. 그래서 그 시작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란지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효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공 플러스 알파로 죽은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순절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해군의 그러니까 노량해전 전적지에 비를 세우고 그 비문을 직접 효종이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눈물이 나더라. 어느 지점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다가 순절할 일,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조와 효종 역시 정묘병자호란, 그리고 그 이후에 효종 같은 경우는 그 전후 복구와 그다음에 북벌을 기치로 청나라에 대한 이 북벌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국가의 어떤 군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비했던 왕입니다. 이 역시 이 왕들도 이러한 어떤 외교 혹은 대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투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란지충의 인물들을 편창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 과제를 당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가 보훈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변곡점은 영조대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이순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무신란을 계기로 1728년에 노소론 당쟁에서 비화된 무신란, 그러니까 무신년에 일어나서 무신란입니다. 이인자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순신의 후손들이 이 반란군의 그 회유에 응하지 않고 의로서 죽음으로써 의를 지키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5대 손인 이봉상 그리고 4대 손이었던 이용무가 실제로 이 무신년의 어떤 영란에서 약간 이제 그 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조대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가문의 후손들을 등용하는데 그 등용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왕에 반해서 일어난 이 반란군에 굴하지 않고 순절한 모습에 이 현창의 방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충무공전서 권수의 사제문, 그러니까 영조가 직접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 사제문에 보시면 무신년에 이 충무공의 충절이 끊이지 않고 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다. 여기에 이제 감복을 하고 있습니다. 소결론을 좀 내자면 이러한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사회, 뭐 정치 그리고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이순신은 임진왜란의 공신에서 한 차례 왕조정부 혹은 국왕에 대한 충신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엄청난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정조대입니다. 아마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골자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충무공 전서라고 하는 개인 문집, 이순신에 대한 개인 문집이 편찬된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제2장치인 이 대보단에 이순신을 배양하고 그 후손, 그 가문의 후손들을 찬반,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반열에 이렇게 추가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현창 사업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데 이런 현창 사업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정조 제위 후반, 즉 정조 12년 1788년을 기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재밌게도 1788년은 무신란 일주갑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정조가 직접 무신란 일주갑을 기념하면서 내가 충신들이 현창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 선두에 이충무공이 서 있었던 겁니다. 조금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충무공 전설을 편찬할 때 좀 그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 그러니까 삭제된 내용 그리고 추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기록들, 뭐 충무공 가승이라고 하는 그 이순신 집안의 기록들 그리고 관찬 사료들 중에 뭐 유num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제문 이런 것들 그리고 난중일기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편찬을 하는데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난중일기에 있는 조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상관에 대한 이제 어떤 애로사항 토로 이런 내용들이 다 삭제됩니다. 왜냐? 충신의 표상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록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무나 이봉상 이런 이순신 후손에 대한 충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세부에 추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되는 부분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대보단과 이제 관련되는 내용인데 아마 이순신 관련 이제 박물관 가보시면은 이 팔사품이라고 해서 그 신종이 진린을 통해서 이제 이순신에게 내렸다고 하는 팔사품이 있습니다. 도독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8가지 이제 파사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그림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내용도 유num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순신이 이 팔사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보단에 이제 배양될 당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1704년에 그러니까 명청이 교체되고 나서 이제 명이 더 이상 그 중화로 상징되던 명이 더 이상 이제 회복될 기미가 없어지고 청이 그 중원을 이제 지배해 가는 시점에 숙종은 이제 우리 조선이 이 중화의 적통으로서 그 중화를 계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관료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문의 이제 후손들이 참반해가지고 국왕이 이런 관련된 이 중화, 대명을이 관련된 의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순신을 이제 배양을 하게 되고 이 가문들이 이제 참반하게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 제가 이제 연구하는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이 대보단에 이제 그 이순신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록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황조인 본조 충신 목록이라고 해서 명나라 유민들 중에 이제 귀한 사람들, 그게 이제 황조인이고요. 본조 충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을 포함한 여러 충신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본조 충신조에 68명의 이제 충신이 기록이 되고 여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 황단 배양 제시 목록이라고 하는 이 목록을 만들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순신 혼자만 임진왜랑 관련된 인물들이고 나머지는 다 대청 항쟁이나 대청 전투에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정조가 좀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이거 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순서도 본조 충신 목록의 가장 첫 번째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특교 참반제가 조에도 가장 먼저 이순신의 가문을 특별히 특명에 의거해서 참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조가 어떤 정치적 의도 하에 그 이순신을 충신의 표상이자 전형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정조 12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신란 일주갑을 기점으로 그게 추진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충무공 전설을 제가 이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후대 이순신 기억이나 전승, 재구성, 역사의 초석,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거북선의 형상 자체도 실제로 이 충무원 전서가 아니었다면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충무원 전서 귀선도설에 나와 있는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여러 곳에 있는 이순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북선의 형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의 이순신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다시 민족의 구국 성웅으로.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사학자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1908년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조선 제일위인 이순신전을 이렇게 연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구한말 시기의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이순신과 같은 구국의 영웅을 희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중들에게 이 어떤 영웅이 되어서 일제 투쟁할 것을 촉구를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이 1915년에 집필한 이순신전도 좀 주목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민족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이순신의 위인과 어떤 영웅적인 면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일제에 노골화된 어떤 동화 정책에 맞서서 이 조선학 운동을 이끌었던 정인보, 안재홍, 이 문일평 등이 이순신에 관한 역사 서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인보 같은 경우는 이순신이 이 민족의 고유의 얼을 구현한 자로서 평가를 하면서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왕권에 충성한 인물이 아니라 이 민족 정신을 구현한 지도자였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고 문일평의 경우에는 그가 조선의 혼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 동양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정신의 어떤 요체가 이 구국에 있음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특징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한반도 내 민족의식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속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국가의 주권 수호와 이 영토 보존을 위해 대외 항쟁에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주체로서 민족 영웅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결로는 왕조정부 혹은 국왕에 대한 충신에서 이 민족의 구국 성우로 이제 또 한 차례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영웅적인 면모를 다루면서도 다른 함의를 도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22년에 민족 개조론을 이제 주창한 이광수입니다. 이광수는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그리고 있지만 이 조선 민족의 어떤 도덕적 타락 혹은 고질적인 병폐였던 어떤 당쟁에 의해서 희생된 어떤 영웅으로 그리고 그가 인격적인 힘으로 이 열등한 민족을 개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주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2명의 교수자가 이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적도 있고 근래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 도고라고 하는 러일 전쟁의 주역이었던 도고 헤이아치로가 이순신을 찬양했다라는 이제 담론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릇된 담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릇된 담론이 형성이 되었고 그게 1950년대에 충무공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그게 좀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은 실제로 그 도고와 이순신을 이제 비교하는 대목은 1906년에 태극학보에 실린 여기 보시면 을왈 동서 해군 명장은 아마 영국의 넬슨과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이다. 그러니까 이제 갑왈 참말 해전 선생님은 조선의 이순신이라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유일하고 그 이후에 도고와 이순신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대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순신 현창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의 전승 그리고 변주 재구성의 추이는 말 그대로 여기 하나만 더 보태자면 왜곡까지
그 자체로 이순신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순신 현창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나가는 일이 우리가 이순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며인데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순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촛불 집회를 이제 패러디한 것인데 이순신 그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이순신이 장검 대신에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기사는 제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현상만 말씀을 드리자면 25년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충무공 이순신이라는데 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슈화됐던 그 전한길 강사와 그 맞은편에 서 있는 황현필 강사가 각각 전자의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희생의 아이콘으로 이순신에게 빗대면서 그리고 그 반대 진영에 있던 황현필 강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구국의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